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주는 여자 예담쌤입니다. 독일, 러시아, 일본의 연구기관에서는 식물에서 발산되는 휘발성 물질인 피톤치드가 인간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보고가 있는데요. 산림욕이 고혈압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막연히 산림치유가 좋다라고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숲치유를 활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것 같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 연구 결과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전해드리는 내용은 제가 현재 배우고 있는 산림치유 수업 시간에 정승록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서 발췌를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이 혈당 수치와 혈압을 저하시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고 생리적으로 릴렉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나무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가 피로를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점점 더 산림욕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이 밝혀지고 있으며 우리 몸을 약물에 오염시키지 않고 건강을 지키려는 자연치유와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치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산림치유에 더 나아가 산림의학의 예방의학과 사회의학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NK세포라고 들어보셨죠?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 이 NK세포는 암세포나 문제가 있는 세포를 포포린 그랜자임, 그라눌리신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항암 단백질을 방출하여서 자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죽이는 세포이기 때문에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피톤치드가 직접 인체 NK세포 내 항암 단백질인 포포린, 그랜자임, 그라눌리신을 증가시키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더 상승시킨다는 사실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효과는 영양 보조식품의 기능과도 유사하다고 하며 피톤치드가 백신과도 같아서 병의 예방 기능으로도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면역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또한 신경 전달 물질로서 부족하게 되면 파킨슨병이 발생하게 되는 도파민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는데요. 일본 도쿄의 실험 연구 내용을 보면 성인 35세에서 56세의 대기업 직원 및 대학생과 의료인을 상대로 몇 달 동안 실험 연구에서 여러 가지 나무가 혼합되어 있는 잠목림, 그리고 편백나무숲과 삼나무숲을 2.5km를 매일 2시간 걷게 하여 정기적인 혈액 검사 후에 이전보다도 NK세포 활성화와 비율, 세포 수까지 모두 높아졌다고 하며 남성은 이틀째부터 효과가 나타났지만 여성은 빠르게 바로 첫날부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 림프구 내의 항암 단백질도 증가가 되었고 산림욕 후 일주일이 경과해도 NK세포 활성화와 세포수 상승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한 달 후까지도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로 바쁜 도시의 생활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더 좋겠지만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산림욕을 해주면 암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림욕이 기분과 감정, 스트레스 감소와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산림욕 후에 분노와 긴장감, 그리고 불안감과 혼란스러움, 억울함과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기분이 개선이 되어 우울증과 정신적인 피로 회복에도 아주 효과가 있었으며, 그리고 숲 중에서 잣나무, 떡갈나무, 느티나무 등의 수종이 많고 한쪽에 시야가 확 트여 있으며 계곡의 물소리가 들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코스는 활기를 높여주어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고요. 자작나무 등이 많고 산림이 우거져서 마치 산림에 안겨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코스는 긴장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침엽수는 깊은 밤에 방출이 되어 피톤치드 양이 오전에 가장 많고요. 활엽수의 경우는 낮 시간에 방출량이 많고 밤이 되면 적어진다고 하니 주로 오전과 낮 시간에 숲길을 걸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의 가장자리가 아닌 숲속 깊은 위치에 피톤치드 양이 가장 많다고 하니 이왕 숲에 가셨다면 숲 가장자리보다는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거진 밀림처럼 어두컴컴한 숲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기므로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밀림 같은 산림은 거의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을 때 숲의 효과가 더 좋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요. 배낭 안에 책과 돗자리, 간식을 챙겨서 마음에 드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관절과 근육, 신경 등의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섬유 근육통과 류마티스 환자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기도 하는 통증을 느끼는 강도도 산림욕 후에는 훨씬 감소한다는 사실도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하니까 아프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평지 숲길을 걸으시면 근육의 이완과 휴식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보다는 숲의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걷고 즐기는 것이 질병 치유에 더 도움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녹음이 점점 짙어져 가는 요즘 같은 계절에 열심히 산림욕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알람,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